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장이 생각보다 약하죠. 약하고 증시 진단을 얘기 드렸죠. 이거 좀 이제 보이면 이제 명절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명절쯤 그 정을 얘기 드렸죠. 이번 수급 때 올라간 것들은 코로나나 테마적인 것들만 좀 올라갔고 영 수급이 좋지 않다, 영 안 좋다. 그래서 좀 더블 D까지 생각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분명히 쌍바닥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수치보다도 굉장히 종목별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오 쪽에 수급이 돌아갔다가 또 다른 또 테마적인 것들에만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게임주가 좀 움직이는 정도일까요? 게임주, 원전주 이렇게 좀 안 갔던 것들,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메인들이 가지 못한다. 그거는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이중 바닥까지 성격을 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렸던 거고, 역시나 아직까지 수급 변화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 코스닥 보시면 오늘 좀 자리대가 되게 좀 지켜줬으면 했던 자리인데, 분봉 한번 먼저 얘기 드릴게요. 분봉상 저는 이제 좀 이게 최근에 좀 사고 했던 것들을 여기 분봉 깨지면서 여기 이제 800포인트 언저리죠. 890포인트 900포인트 언저리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혹시 몰라서 좀 약수익인 것들, 좀 현금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좀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시장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혹여나 다시 여기 때를 터치하고 또 돌파해주고 힘있게 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주저앉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놨습니다. 오히려 내일 반대로 여기를 다시 회복해주고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매수를 해보는 걸 고려해 보겠어요. 좀 종목에 따라서. 근데 시장이 영 시원찮다라는 진단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저항 구간 때, 이럴 때 좀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단순하게 봐도 그래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얘기 드렸는데, 기본으로 돌아와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게, 5일선이 좀 잘려 보이네. 잘려 보이네요. 5일선이 한 89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일선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좋지 않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이평선만 보자고요. 자, 5일선이 있고 전환선이 있죠. 있는데 5일선이 이렇게 좀 이렇게 중심선을 이렇게 뚫어주면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양봉이 나오고 힘이 있게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중요한 자리대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 이런 게 조금 밑단을 다시 또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증시 자체도 우크라이나 얘기도 있고 중국의 이슈도 있고 좀 이렇게 흐름이 영 좋지 않죠. 그래서 한 번 더 아직 바닥을 다졌다, 이게 바닥이었다라고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맞춰 대응해야 될 것 같아서 공유 드리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 있는 섹터들군을 섹터 테마별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주도주였던,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갖고 와서 지금 시장이 어떤가를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죠. 일단 반도체를 대표적으로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죠. 생각보다. 조금 양봉이 나와주면서도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고, 사실 좀 파업 얘기가 나오는 게 반도체 전체에 또 악영향이 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파업 얘기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좀 주가를 억누를 수도 있다라는 또 악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원익 IPS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원익 IPS를 갖고 와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등장에 이런 것들, 반도체 종목들은 전혀 가지 못하고 있죠. 전혀 가지 못하고 있고, 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방으로 내리꽂고 있어요. 단기적 보면 하방으로 꺾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메리트 있게 담아보는 거 괜찮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지지받고 올라왔던 여기 금액대 35,000원이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중요해 보여서 여기 때도 잘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구간대도 마찬가지긴 해요. 여기 구간대가 이제 매수 영역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반등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WDB 되고 시장이 낙폭이 오더라도 여기가 이탈돼 버리면은 좀 말 그대로 관망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자리대에서
반등을 해주는 걸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대거든요. 반등할 수 있는 자리대여서 반등을 확인하고 좀 안전하게 차트가 돌려지고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 종목이 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섹터분들도 전부 대부분 좀 지지부진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저가 포지션으로 반도체는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고, 자, 인포뱅크라고 자율주행이었죠. 자율주행 대장주였는데 마찬가지로 금액이 오면 계속 째려만 봤죠. 이 고점에서 단기적 대응하실 수 있는 영역들 이렇게 들여서 수익이 났었던 구간도 있고, 최근에도 모니터 쭉 해봤지만 그렇다. 그래서 여기 16,500원,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하락한다는 전제죠. 다시 뭐 바닥을 그리고 한다 그러면 여기 때를 터치해 줄 것이고, 여기 때는 한번 강하게 튀어올라 줄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금액대에서 한번 설정해 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15,000원, 16,500원 정도, 15,000원 정도 때까지 열어놓으면서 좀 여유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15,000원 정도, 16,500원 정도 구간에서 반등 자리대, 반등 꼭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한번 이 금액대를 체크해 보시자. 그래서 당장 간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고, 시장이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렇게 주도했던 것들 한번 중요한 자리대니까 한번 좀 금액대 한번 잘 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였죠. 예전부터 얘기 많이 들었던 종목이에요. 종목이고, 단타 마찬가지로 단타 영역대, 여기 금액대에서 많이 드렸고요. 좀 쌀 때도 공유했었던 종목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금액대가 25,500원대도 여기 자리대다 해가지고 체크를 해 놓긴 했는데, 지금 25,500원대에서 살짝 꼬리를 이렇게 닳고 지지를 해준 모습이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보면 25,000원 지지해줬는데, 이렇게 지지해준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하면 반등이 빨리 나가야 돼요. 반등이 빨리 못 가면 다시 지지부진해서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70 미디어는 지금 반등 나와야 되니까 내일 좀 양봉이 나오고 반등을 하고 좀 이렇게 튕겨주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뭐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하면서 가격권을 지켜주면서 며칠 좀 다지기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밑단 19,000원대를 열어놓고 다시 한번 관망해 보시면서 노려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로봇주고요. 로봇주는 오늘이 또 수급 많이 들어왔다가 전부 다 윗꼬리를 달고 시장이 좀 약해지면서 전부 다 윗꼬리를 달고 흘러내렸는데, 로봇주는 항상 관심 가지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전체로 보면 시간의 문제지만 이게 좀 시세를 주고 반납되고, 지금도 좀 사실은 매수 금액대는 아니죠. 지금은 9,000원, 만원대 로보로 기준으로 갖고 온 거고, 여기 이미 저항대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저항 맞고 내려가면 그 시장이 안 좋고 하면 바로 이렇게 또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다시 이 금액대를 터치하는가. 근데 중요한 건 이 금액대를 한번 터치했었죠. 터치했다가 다지다가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내려온다 그러면 그만큼 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빨리 자르고 나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시세가 나중에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로봇주는 이 안 좋은 장애, 좀 이런 장애도 조금 주도되게 올라갔구나 라고 보여지죠. 이번 반등 때 로봇주들은 수급이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죠. 대체적으로 지금은 매수 영역은 아니고 좀 비중 축소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그 다음 돌파 매매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고요. 그 다음 기아고요. 오늘 좀 종목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섹터별로. 자동차 제가 부정적 얘기 드렸어요.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이제 좀 반도체 공급량 영업 만만치 않고 노조 만만치 않고 그거는 이길 수 없다 해서 부정적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분명 박스권 시세 나오겠지만 좀 단기적 부정적으로 봐서 매수 본 적 없습니다. 역시나 현대차, 기아 바닥 기고 있죠. 기고 있고 주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악재를 그대로 다 흡수하고 있죠. 그 이제 노조 때부터 그랬고 지금 생산도 역시나 아직도 원활치 않고,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가 가려면 노조 문제도 있겠지만 좀 생산이 예전처럼 뭐 주문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해서 시간적 문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해소되려면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 투자자 관점 분들은 좀 금액대 설정하시면서 모아가는 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역시나 힘 없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게임주가 생각보다 괜찮았죠. 최근에 게임주도 괜찮았는데 단기적 상승은 괜찮았죠. 그래서 보시면 위메이드도 벌써 바닥권에서 벌써 3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위메이드를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4만원대 보시면 여기가 저항 맞고 여기 돌파됐죠. 갭으로 뛰면서 돌파됐던 금액대고 다시 한번 주가가 빠져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결국 지지가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깨고 내려왔던 자리니까 14만원대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만원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다. 그래서 조금 거래량이 동반되고 뭐하다면 다시 한번 여기 윗단까지는 열어볼 수 있는 시세대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해야 되죠. 14만원대가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시장 자체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장이 양봉 뽑아주고 한다 그러면 상승 중에 눌림목에 담아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14만원대 또 이제는 14만원대가 다시 한번 지지되고 안착되는 거, 그리고 지지를 받다가도 빠른 시간에 올려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올려줘야 될 때 빨리빨리 올려줘야 된다는 거 얘기 드렸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지고 좀 물릴 수 있고 안 좋아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담아 보신 것들은 빠르게 대응하셔야 중장기로 물리는 그런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죠. 메타버스는 요즘 어떤가 봤더니 뭐 개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이제 4만원대 3만원 후반 4만원대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요때도 되게 중요했던 금액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했을 때 2만원이었군요. 2만원 한참 전이네. 요때였거든요. 요때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추천드렸었던 때 금액대가 지금 금액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자리죠. 큰 상승이 나왔던 자리대가 이제 중요하고 여기가 박스권이다가 돌파된 거죠. 다시 한번 여기처럼 재차 돌파. 그래서 여기 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은 41,000원 구간에서 반등해 준 모습이 나오죠. 저가 41,000 여기. 그래서 중요할 때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좀 이 금액대가 가지 않고 횡보해 주면서 또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너무 긴 시간을 머물면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금씩이라도 좀 캔들이든 차트 이평선이든 아니면 이평선을 이렇게 횡보 가더라도 최대한 버티면서 이평선들이 바뀌는 환경을 보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장에 따라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액대에선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 금액대는 되게 큰 상승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한번 또 모니터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여기때가 이탈되면 또 다시 한번 밑단까지 열려버리니까 여기때가 이탈되면 좋은 그림 안 나오니까 여기때에서만 대응해 보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 콘텐츠 중에 하나는 버키 스튜디오인데 얘도 이런 거예요. 보시면 예전에 여기가 22,800원대가 강하게 돌파되고 4,000원대 넘고 나서 4,000원대 안착을 한 거죠. 안착을 하고 다지고 급등. 그러니까 요 자리대가 4,000원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일시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중요한 자리 깼습니다. 깨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죠. 이런 거예요. 왜냐? 여기에는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금액적 돌파 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파돼서 안착하면 다시 한번 4,000원 좀 손절 라인 잡으면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재차 밑단을 다시 확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올려줘야 되는 자리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갭이 하나 떴죠. 그래서 여기때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서 빨리 올려주지 못하면 다시 깨고 아까 다시 체크해 내렸던 밑단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열려버리니까 또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때 되게 중요하고 빨리빨리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했던 자리니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좀 요즘 섹터 좋았던 리오프닝 관련주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 보시면 좀 다 해당됩니다. 뭐 강원랜드, GKL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진에어 뭐 이런 것도 항공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행주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번 또 반등장에 올라왔던 게 리오프닝주도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리오프닝주가 계속 시세가 날려면 또 지수가 또 어느 정도 받쳐주고 횡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눌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데 지금 여기 금액대가 되게 저항대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저항대입니다. 저항대고 맞는 모습인데, 이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담아야 되냐라고 보시기엔 그렇고, 요거죠. 요렇게 보시면 지금 파동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1파 상승은 나왔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1파 눌림목 정도에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눌림목, 그 다음에 재차 돌파하는 3파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면 추격 매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손절 라인을 안 잡으면 힘듭니다.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기 이평선, 여기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도 여기 때가 장기 이평선이죠. 장기 이평선이 올려놓은 거거든요. 힘겹게 올려놓고 윗꼬리가 남고 십자형 캔들이 나왔지만 올려놨고 했는데, 지지받기가 이평선 이격도 벌어져 있고 단기적 상승 나왔고 시장 악화되면 바로 눌릴 거라는 거죠. 바로 이탈하고 깨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라인대를 보고 이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관심 있으셔도 눌림목대 한 2,200원 정도, 여기 금액대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여기 금액대 2,200원, 여기 금액대 이렇게 여기 라인 정도에서 분할적으로 담아가고, 여기가 터지면 안 되겠죠. 또 여기가 터지면 안 되고, 여기가 터지면 또 단기 생명선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눌림목 정도에서, 이렇게 눌림목 정도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조정을 세게 하고 있죠. 이틀인데 이렇게 세게 하니까 고가놀이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게끔 대응해야 됩니다. 정답은 없거든요. 주포 마음이라서. 보시면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텨주면서 이평선이 올라오면 또 탄탄해지니까 여기 또 여기 기준으로 잡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의 방향과 함께 때로는 여기까지, 때로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횡보하는 거 두 가지 포인트로 보면서 담아 보실 수 있겠다.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원전주도 또 좋았다 그랬죠. 원전주 수급이 나쁘지 않았는데, 원전주 보시면 원전주도 이게 그어놨어요. 한전기술 갖고 왔는데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여기 예전에 큰 시세가 이렇게 횡보다가 저항됐다가 돌파됐던 구간이 74,000원대인데, 뭐 시장에 무너져서 그냥 뭐 특징적이게 반등도 못하고 그냥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렸고 이평선 기준 지지 받아가지고, 여기죠. 이평선 121선 정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보시면 그 이틀 동안 그 음봉 캔들이 나오죠. 보시면. 근데 딱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외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겨져야지 좀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고, 보시면 하락 추세도 있고 여기 구름대도 있고 다 저항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눌릴 수도 있다. 눌리면 5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금액대는 요럴 때보다 확실히 반등 나올 수 있는 또 자리대니까, 지지대니까 5만원 후반 여기 금액대까지도 열어놓으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심 있으시더라도 원전주도 분할적으로 천천히 하지 않으면 무조건 물리기 쉬운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같은 섹터 묶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MCNC도 최근에 이제 그 CJEN의 매각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 얘기 드렸던 거 하나 있어요. 얘기 드렸던 건 생각보다 거래량이 너무 적다. 이 상승 대비 거래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금액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가창도 비어 있고 강한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여기 전 매물 소화들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매물 소화들을 하려면 이 거래량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분명 여기 4,000원, 400원, 4,700원 따면 여기만 닿아도 무조건 밑으로 꽂아 내릴 겁니다.
꽂아 내릴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강하게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요. 보시면 지금은 접근하더라도 이렇게 금액적 여기 때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 밀린다 자체가 거의 반납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금액대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4,000원대를 지키고 있어요. 꾸역꾸역 4,000원 언저리를 지키고 있고 이평선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3,900원 3,600원 이 정도 금액대를 잘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단타로 볼래도 이거 보시라 했고, 단타 각으로는 참 좋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윗꼬리 달리면서 단타 각으로는 수익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자리 종목이긴 합니다, 아직은. 하지만 점차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빠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빠르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되고, 올려주면 또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 코로나 처음에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 이번 반등장의 대표주였죠. 코로나 진단키트주가 시작을 알렸고, 치료제 관련해서 진단키트 플러스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 나왔는데, 일동제약도 오늘 하락폭이 컸지만도 여기 42,000원대 39,000원대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보시려면 정말 급락 폭락만 아니면 여기 금액대에서는 아직도 유효하죠. 여기 금액대 여기 지지를 받으면서 볼 수 있지만, 여기 금액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서 가면 또 수익 또 지속적 단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섹터군이고, 꽤나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미 좀 고가니까 잘못하면 꼭대기에 물 수 있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대응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평단가 싸게 소량으로 해보시는 건 가능하겠죠. 재량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신규 종목인데, 그래도 시장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다른 뉴스 체크를 해봤는데 다른 건 특히 모르겠고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잘 나왔다 해서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오늘 상승 나왔다라고 일단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요때보다도 오늘 거래량이 되게 의미 있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게 좀 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당장 이렇게 윗꼬리가 남다 보니까 전에 있던 물려있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나와서 그 매도세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눌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눌릴 수 있죠. 추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재차 눌리고, 아마 금액적으로는 6,500원 정도. 여기 라인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 라인이 더 짧게 봐야겠군요. 여기 이날 상승 갔던 캔들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도 여기까지 빠지는 건 괜찮다, 여기까지 빠지는 건 매수 영역대다 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이런 유형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추세적으로 상승 갔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가져온 거니까, 이 거래량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온 거니까 맞춰 대응하시고요. 일단은 지수 체크입니다. 그래서 종목 말고 섹터도 중요하지만 지수적으로 지수가 시장의 상승이냐 하방이냐의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 섹터를 다뤄야겠죠. 그래서 시장 체크를 잘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시장 체크, 지수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별 저가에 담고, 때로는 저항대 차익실을 하면서 최대한 가능한 빠른 자금 회전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어요. 아직은 시장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진단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유효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오랜만에 했지만 섹터별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